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목에서 보시면 Transfer Learning이라는 것, 이걸 한국말로 하면 전이학습입니다. 전이학습, 학습. 배운다는 Transfer라는 것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CNN 구조의 유명한 네트워크들을 좀 살펴보았고, 그것들은 pre-trained 된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그 이미지넷, 그러니까 1000가지의 클래스가 있는 그 문제의 컴피티션인데 이미지넷에 특화된 pre-trained 된 CNN 모델들이 있었죠. 뭐 알렉스넷이라든지 VGG, 뭐 구글넷, 레즈넷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는 from scratch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면 며칠 몇 주가 걸릴 겁니다. 아마 이 모델들을 그 학습을 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유명한 네트워크들은 학습을 우리 다 해두었고 그것들에 대한 스트럭처와 웨이트를 저는 이 플러스 바이어스까지를 항상 포함하겠습니다. 다 저장된 뭐 특히 제가 예를 든 거는 케라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모델들이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드 유명한 모델들이 그들의 구조와 웨이트가 어웨일러블 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서 한번 이 그림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여기는 제가 이미지라고 생각해도 저 어떤 형태의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처음부터 거의 끝단에 있는 마지막 레이어 전까지는 피처 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서 extract된 피처를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그러면 이미지넷에 있었던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는 예를 들면 VGG라고 하겠습니다. 16이나 19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는 그리고 일반적이라면 이미지넷에 있는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잘 구별하기 위한 피처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그 이야기는 꼭 그 이미지넷에 있는 아닌 다른 이미지가 들어와도 이미지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중요한지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제네릭 픽처 익스트랙터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앞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끝단만 클래시파이어니까 끝단만 제거를 하는 거죠. 끝단만. 그리고 앞부분은 그대로 쓰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의 피처 익스트랙터처럼 생각을 하니 꼭 이제는 이미지넷에 있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미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될 이미지일지라도 VGG 이런 또 특별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앞부분을 그대로 쓰고 끝부분은 당연히 이제 클래스가 달라져야겠죠. 클래시파이어니까 붙이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부분들을 학습할 필요가 없고 여기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이렇게 잘 트레인된 유명한 모델들에 대한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새로 피처들은 기존에 있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피처들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끝단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이미지에서 피처를 제너럴한 뽑는데 예를 들면 어떤 엣지라든지 텍스처라든지 쉐입이라든지 오브젝트 컴포지션,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익스트랙트 할 거라는 것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여기에 커널이라든지 또는 커널이 통과하고 나서 어떤 이미지들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간접적으로
보니 대략적으로 엣지라든지 텍스트 쉐입들이 익스트랙션 되는 것 같다는 그 증거들은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핸드크래프트된 뭐 엔지니어링 쪽으로 엔지니어 크래프트된 어떤 피처 익스트랙터보다 더 성능이 좋을 거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요 단계를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끝부분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기서 트랜스퍼라는 것은 하나의 도메인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이미지넷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트렌에서 이 도메인에서 배운 피처 익스트랙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다른 도메인인 거죠. 제가 다른 어떤 이미지 셋을 가지고 거기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이러한 같은 공유되는 도메인에 있는 것을 굳이 from scratch에서 새롭게 다시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고, 이 도메인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배웠던 날리지라든지 어떤 학습된 어떤 그 노하우들을 트랜스퍼해서 그대로 쓰겠다, 그 장점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이것은 저희가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제너럴한 패턴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인풋과 거기에 페어된 코러스펀딩한 아웃풋 또는 라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슈퍼바이즈 러닝의 모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계속 보여주면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해서 새롭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그 관계성을 학습하는 것에 한번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그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추상화하고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학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보면서 가장 좋아하는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문구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을 줄 몰라서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깎는 걸 연습을 많이 해서 사과를 깎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도메인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사과가 아니라 배를 깎는다고 하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느낌에서는 그럼 이것도 다시 또 연습을 해야겠죠? from scratch. 하지만 사과를 깎을 줄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배도 깎을 줄 알 겁니다, 아마. 그건 왜냐하면 그 사과와 배라는 어떤 도메인의 그 유사함이 있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고 그 사과를 깎으면서 배웠던 어떤 그 날리지의 트랜스퍼가 배에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엄밀하게는 사과를 깎는 것이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라 뭐 강화 학습적인 방법, 뭐 그런 엄밀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은 사과를 깎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배를 깎는 것을 배우는 게 쉽다. 왜냐하면 기존의 비슷한 도메인에서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서 이미지에 대한 것에 예시를 들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학습, 주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단계에서 배웠던 그 웨이트들을 그대로 아니면 거기에 있던 어떤 날리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것이 큰 주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시로 들어갈 텐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저희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VGG16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지넷이라는 컴피티션에서 1000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잘 거기에서 아주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미지넷에 잘 맞추는 네트워크를 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타겟 데이터가 클래스가 5가지가 있습니다. 모자, 큐브, 어떤 카드, 토치라든지 어떤 스크류 이런 5가지가 있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추후에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학습을 해볼 거지만 이 그냥 학습된 VGNet을 그대로 제가 있는 이미지넷 컴피티션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넣고 프리딕션을 해보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이미지를 VGG16에 넣고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가지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5가지를 그 프리딕션을 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확률들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모스키토넷, 뭐 토일릿 티슈, 엔블롭, 카툰, 포토카피어 뭐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낮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 CNN 구조라는 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뭐 인공지능 CNN 구조가 이미지 패턴 레코그니션의 성능을 월등히 높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미지 넷이라는 컴피티션에 있는 그 1000가지의 클래스에 특화된 모델인 것이지 거기에서 잘 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미의 어떤 여러분들이 찍은 영상에서 다 그것을 제대로 클래스를 맞출 거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넷 클래스에 특화된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타겟 데이터에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면 엉터리로 맞추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예를 들었지만 시작부터 그 피처에 관한 것들을 일반적인 피처 그 이미지넷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컨볼루션을 통해서 저 이미지에 특화된 좋은 피처를 뽑을 거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지만 이 끝부분에 클래시파이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클래스가 5가지이기 때문에 원단 인코딩에서 여기가 노드가 1000개가 아니라 5개가 되겠죠. 이렇게 구조를 약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트랜스퍼 러닝에서 구현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은 우리가 가정을 할 텐데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그 소스 데이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난리지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난리지들은 여전히 타겟 데이터셋에 어플리커블 적용 가능한 거죠. 도메인이 많이 겹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 레이어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아웃풋 레이어는 from scratch를 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앞부분에 있는 그 대부분의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은 이 파라미터들은 그 소스 모델에서 배웠던 거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이 파인 튜닝에 대한 의미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은 그 파라미터를 뭐 예를 들면 fixed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가 파인 튜닝에 대한 엄밀한 그 정의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일단은 뭐 작게 뭐 튜닝을 할 것 같다. 그리고 픽스를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거고 또는 그 프리 트레인드 모델에서 가지고 있는 웨이트들을 여러분들 그 tf.variable에서 variable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뭐 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우시안으로 그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더 알아보시면 더 유명한 뭐 어떤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트랜스퍼 러닝에서는 최소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의 웨이트를 가지고 초기화를 하면 그 훨씬 더 학습을 하는데 빠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그 아웃풋 레이어는 from scratch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그 전이 학습을 통해서 그 소스 데이터에서 소스 데이터가 있고 이제 타겟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도메인이 조금 다른 도메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리메이닝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픽스를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그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 웨이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트랜스퍼 러닝에서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그 그림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서 소스 데이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그 이미지 넷에 있던 그 클래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쭉 쌓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이제 모델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 트레인드 됐습니다. 스트럭처, 웨이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5가지인, 하지만 그 이미지 넷에서는 없던, 그럼 타겟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타겟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했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앞부분에 있던 날리지는 여기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카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날리지가 트랜스퍼 된 겁니다. 날리지가. 그리고 여기는 그 아웃풋 레이어는 클래시파이어니까 이 보면 from scratch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하게 그냥 이건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픽스드를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렇게 웨이트를 카피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난 다음 픽스드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웨이트를 그 tf.variable이 아니라 constant로 하겠다는 거죠. tf.constant. 그러면 학습을 할 때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단지 여기만 이 되는 것이죠. 또는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다 이니셜라이제이션 한 다음 뭐 여기는 뭐 랜덤하게 하고 여기는 그대로 갖고 와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파가 있을 텐데 러닝 레이트인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알파 1, 알파 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알파는 아주 작게 하는 거죠. 아주 작게. 여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알파의 레벨을 쓰면 돼요. 왜냐? 여기는 파인 튜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근처에 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꿀 필요가 없고 아주 섬세한 파인 튜닝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 또는 스텝 사이즈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그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픽스트를 하는 것은 너무 강제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파인 튜닝을 하면서 그 러닝 레이스에 대한 그 값들을 좀 바꿔가면서 뭐 이렇게 해보는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퍼 러닝의 또 큰 장점은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빅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셋 소스 데이터가.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 셋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에는 데이터 자체가 워낙 개수가 적기 때문에 특히 뭐에서 딥러닝 구조를 학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도메인이 비슷한 하지만 거기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거기 많은 쪽에서 소스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딩을 하고 그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에서 대부분의 날리지들을 트랜스퍼 러닝하고 제가 원하는 제 타겟 데이터의 스몰 하지만 대부분 스몰 데이터 셋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만 업데이트 하는데 제 데이터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데이터셋이라도 가능한 거죠. 네,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문제에서 예시를 가지고 해서 여기까지가 tf.constant로 VGG 아마 16에서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값을 픽스트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여기는 클래스가 5개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 데이터의 클래스가 원활 인코딩으로 5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만 웨이트들을 tf.variable로 풀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하기는 이미지가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여기는 당연히 VGG넷에 있는 그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여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아니면 소스 데이터 뭐 일반적이란 말을 하기보다는 소스 데이터 이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있는 그 이미지에서 좋은 피처들을 배우는 것을 프리 트레인된 모델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것을 거기에 했던 난리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끝부분에 그 좋은 피처들이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좋은 피처들이 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클래시파이어를 새롭게 학습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을 했는데 일단은 모델이 이제 제가 뭐 앞부분 생략을 했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전체 코딩을 살펴보고 일단은 VGG 16에서 모델 케라스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와서 모델에다 로딩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모델에서 get weight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웨이트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는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컴브가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죠. 둘, 셋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네이밍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보시면 다 컨스턴트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웨이트 0, 2, 4, 6 그럼 1은 어디 있냐? 1은 바이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 이렇게 다 컨스턴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fully connected 때까지 와야겠죠? 그 다음 가장 마지막 단의 classification output에 있는 것은 constant가 아니라 tf.variable이고 여기도 바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fully connected 된 flattened 된 4090 여기에서 5개로 네트워크가 됐고 아웃풋은 5개고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 트랜스퍼러닝 하는 모델은 다 컨스턴트고 여기만 해서 지금 웨이트가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가 4096 곱하기 5개에 여기 5개만 있는 겁니다. 여기만 학습을 tf.variable로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fixed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트랜스퍼러닝을 하는데 fixed를 할 수도 있고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fixed의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학습을 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제 큐브라고 예측을 하고 확률이 거의 큐브가 99%인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은 작지만 타겟 소스에 특화된 하지만 그것만을 새롭게 from scratch에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슷한 도메인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난리지를 많이 10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것이 트랜스퍼러닝의 키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학적으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한번 다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